열심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게 믿고 시각화하고 확언하고 감사일기까지 썼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이걸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끌어당김의 원리를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10년 동안 원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의식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실패가 사실은 끌어당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걸요. 오늘은 그 원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관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상영관이 있고 각 상영관마다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상영관에서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발견합니다. 들어가 보니 관객석에 딱 한 명이 앉아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근데 그 관객 속 당신은 자기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완전히 몰입해 있죠.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웃고 울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진짜로 고통스러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진짜로 행복해하면서요. 끌어당김도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만든 영화 속에서 살면서 그게 객관적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화의 감독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 속에 뭔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손을 뻗어서 만져보면 차가운 거울 표면만 만져지죠. 거울 속 이미지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거울 앞에 있는 내가 바뀌어야 거울 속 이미지도 바뀌는 거니까요. 우리 삶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 뇌가 세상을 해석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 뇌가 수많은 정보를 필터링하고 해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 과거에 배운 것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봐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재앙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거든요. 이게 바로 각자가 다른 영화를 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을 온라인 쇼핑처럼 생각해요. 원하는 걸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면 하루 이틀 만에 택배가 도착하듯이 현실도 그렇게 직선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이번 달에 큰 성과를 내겠다고 확언하면 이번 달 안에 바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곡선의 과정이 반드시 끼어들게 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학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보내기 시작하면 기존에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습관이나 환경, 주변 사람들의 영향 같은 것들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지면서 기존의 물결과 부딪히는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와 기존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서로 상쇄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오히려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꼬이거나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이유 없이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거야. 끌어당김은 나한테 안 맞나 봐. 그리고 멈춥니다. 거기서 실패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이 끌어당김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산타클로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 산타가 진짜 있다고 믿었잖아요.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믿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죠. 굴뚝으로 들어오는 산타를 상상하면서요. 그때 산타는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당신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요. 근데 어느 날 산타가 사실은 부모님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순간 뭐가 일어났나요?
산타에게 쏟았던 모든 믿음과 에너지가 순식간에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그 존재에 힘을 주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는 순간 그 대상은 힘을 갖게 되고, 믿음을 거두는 순간 그 힘은 사라지거든요. 끌어당김에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정확히 이거예요. 외부의 결과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번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여야 한다. 이런 것들에 엄청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타나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온갖 것들에 믿음을 갖다 바치면서 살아왔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학습하는 거의 모든 대상에 자신의 믿음을 주입해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주체적인 힘을 조금씩 잃어간 거예요. 우리가 다 자랐을 무렵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많은 외부 상징 위에 세워져서 스스로 원하는 꿈을 창조할 힘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힘을 준 거죠. 그럼 그 힘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산타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에게 쏟았던 힘을 되찾은 것처럼요.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믿음, 지금 당장 변화가 보여야 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쏟았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성공과 실패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진동수 안에 있는 두 개의 극이에요. 양극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음극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거든요. 물리학적으로 모든 파동은 상승과 하강의 주기를 갖게 되어 있어요. 음파든 빛이든 심장 박동이든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파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파동이 완전히 평평해지면 그건 정지 상태, 즉 에너지가 사멸한 상태예요. 라디오 채널을 맞추는 걸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 대역으로 수신기를 조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리고 다른 방송이 섞여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원하는 주파수로 맞춰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채널을 돌리던 걸 멈춰버리면 원하는 방송은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한때 끌어당김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시각화, 학원, 감사일기, 비전보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오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관계는 꼬여갔고 기회는 자꾸 빗나갔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완전히요. 끌어당김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포기하고 나서 오히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오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상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의식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뭐였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됐는데요. 포기하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한 게 있었어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은 거죠.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달 안에 나타나야 한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여야 한다. 이런 믿음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된 거예요. 산타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도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결과라는 상징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을 되찾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진짜 비밀이에요. 원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집착을 놓을 때 오히려 끌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물리 법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주파수는 비슷한 주파수끼리 공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 대역으로 수신기를 조정해야 하듯이 내 고유 주파수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것들이 나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낮은 주파수 상태에 있으면 부정적인 것들과 계속 공명하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부정적인 상태에서 부정적인 것들과 계속 공명하면 그 진폭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높은 주파수 상태에 있으면 긍정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오기 시작하죠.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들, 좋은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어 긍정적인 공명 현상을 유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혼자서 이 주파수를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현실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죠. 슬픔과 무기력에 잠긴 상태에서는 내가 공포와 불안을 크게 증폭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미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옆에 웃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에요.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의 평온함을 거울처럼 내 안에 복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에너지 상태가 교정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내 시야가 고통의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끝이라고 느끼는 시점을 지금은 잠깐 하강하는 구간이고 곧 상승이 시작될 거야 라고 통찰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결국 깨달은 건 이거예요. 끌어당김은 직선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원하는 걸 상상하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상승과 하강, 정체와 확장의 곡선이 존재하는 거죠. 이 곡선이 바로 의식의 조율 과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확장되는 시간인 거죠. 하강하는 구간은 실패가 아니라 재정렬이에요. 우주가 당신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게 그릇을 확장시키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고통도 끌어당김의 일부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공만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 우주가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그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줄게라고요. 혼자서 모든 파동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의 진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거든요. 지금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끌어당김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면 사람도, 기회도, 환경도 새롭게 재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결과에 쏟았던 믿음의 힘을 되찾고 높은 주파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에너지를 끝까지 믿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